빨리빨리 업무 문화와 끊임없는 회식 속에서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노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비밀은 강남의 비싼 피부과 시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며 세포가 살아남을지 스스로 치유할지 아니면 조용히 죽어갈지를 결정하는 조용한 과정입니다. 이 숨겨진 메커니즘은 오토파지, 즉 자가포식이라고 불립니다. 무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강력한 회복 도구 중 하나입니다. 밤샘 마감 후 쌓인 쓰레기와 독소를 쓸어내고 오래된 조각들을 새로운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수백만 명의 미세한 청소부들이 세포를 누비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다가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토파지가 멈추면 알츠하이머와 암에서부터 급격한 노화에 이르기까지 온갖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포 청소라는 개념이 현대 항노화 의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세포자가 치유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식은 여러분의 몸을 안에서 밖으로 젊어지게 만드는 기계의 스위치를 켤 수 있습니다. 2016년 일본의 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는 자가포식 이면의 메커니즘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독소가 쌓이고 세포가 오작동하며 여러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늙어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효모세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스미 교수가 효모의 영양 공급을 끊었을 때 그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세포 내부의 작은 주머니들이 파편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자가포식 현상이었으며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 말 그대로 자신의 손상된 부분을 먹어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곧이어 인간의 세포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자가포식을 우리 몸의 스마트한 쓰레기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아침 식사부터 점심 그리고 친숙한 치맥과 같은 야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할 때 여러분의 몸은 항상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는 동안 세포의 쓰레기와 결함이 있는 단백질 그리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마치 쓰레기를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서울의 한 아파트처럼 이러한 축적은 염증과 피로 그리고 노화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단식을 하면 몸은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결핍은 생존 스위치를 켜고 시스템이 소화를 멈추고 내면으로 눈을 돌려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재활용하기 시작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를 거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몸이 청소 모드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 고갈과 세포에 가해지는 압박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가포식은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마지막 식사 후 처음 몇 시간 동안은 표면적으로 아무런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은 여전히 혈액 속의 포도당과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끼거나 심지어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지나면 대사 과정이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몸은 당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이 증가하여 마음을 맑게 유지해주며 이는 집중해야 하는 하루 업무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그와 동시에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성장 호르몬이 약간 상승합니다. 몸이 더 큰 일을 위해 시동을 걸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2시간 단계에서는 자가포식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영양분이 부족한 상황을 단지 탐색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리 시스템은 예열 중이지만 청소팀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근 카드를 찍지 않은 상태와 같습니다. 이전의 식단과 운동량에 따라 다르지만 12시간의 기점을 넘어서야 비로소 자가포식이 첫 번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12시간의 기점을 넘어 16시간으로 향할 때
저장된 글리코겐은 거의 고갈되고 지방이 주요 연료가 됩니다. 바로 이때 AMPK와 같은 분자 센서가 음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이들은 마스터 스위치처럼 작동하여 세포에게 성장을 멈추고 유지 보수 모드로 전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대청소를 위해 공장 전체의 문을 닫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16시간 정도가 되면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청소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단백질과 결함이 있는 효소, 그리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식별되어 오토파고좀이라는 세포 재활용을 수행하는 특수 주머니에 의해 완전히 흡수됩니다. 여러분은 뚜렷한 변화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당이 안정되고 깨끗한 에너지가 생성되면서 오는 가벼움과 머리가 극도로 맑아지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고 더 강력한 세포를 다시 만들기 위해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지점에 도달하면 공식적으로 깊은 수리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세포는 마이토파지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적극적으로 해체합니다.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피부 노화와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수를 위한 황금 열쇠와 같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면역 체계도 새롭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단식은 오래된 백혈구를 제거하고 골수를 자극하여 완전히 새로운 방어세포를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단식의 위험한 경계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4시간 후에 몸이 스스로 깊이 청소하고 면역 체계를 새롭게 하기 시작한다면 몸을 리셋하기 위해 하루 동안 단식을 시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과감히 시도해 보시겠다면 24시간 리셋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너무 어려움이라고 남겨주세요. 이틀째로 접어들어 36시간 지점에 이르면 자가포식의 가장 강렬한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몸은 단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엠토르와 같은 성장 신호 경로는 완전히 억제되는 반면 자가포식 활동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오래된 세포 물질은 아미노산과 지질, 그리고 순수한 에너지와 같은 신선한 구성 요소로 변환됩니다. 여러분은 거의 자기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5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몸 안의 모든 노화와 염증 징후는 이 기계에 의해 압박받고 소멸됩니다. 하지만 위대한 힘에는 항상 큰 책임이 따릅니다. 자가포식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장기간의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가포식과 기아 상태는 음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는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자가포식은 통제 가능하고 유익한 반응입니다. 반면에 기아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저장된 지방으로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단식을 강행하면 몸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재생의 도구였던 것이 순식간에 스트레스 신호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변하고 대사는 느려집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으며 몸은 생존을 위해 건강한 근육 조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극심한 피로와 면역력 저하가 엄습할 것입니다. 단식의 예술은 누가 더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는 고통스러운 인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불을 지피고 언제 불길을 쉬게 해야 할지 아는 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사람들이 거의 말해주지 않는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단식은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이 놀라운 효과를 그대로 모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강도 운동은 일시적으로 글리코겐을 고갈시켜 단식과 맞먹는 미세한 압력을 세포에 가합니다. 또한 급격한 온도 변화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찜질방에서 뜨겁게 땀을 뺀 후 곧바로 시원한 냉탕에 들어가는 한국의 친숙한 목욕 문화는 열충격 단백질을 자극하여 자가포식을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뿐만 아니라 녹차, 강황 또는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음식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굶지 않고
에너지 센서인 AMPK를 깨울 수 있습니다. 수면 역시 자주 과소평가되는 중요한 촉발제입니다. 깊고 규칙적인 수면은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몸이 방해받지 않고 세포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식사를 걸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저 더 똑똑하고 전략적인 생활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요약하자면 자가포식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간은 16시간에서 36시간 사이의 단식입니다. 매일 16대8 비율로 짧게 단식하는 것은 세포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가끔씩 24시간 단식을 하는 것은 완벽한 리셋 버튼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가포식은 한번 일어나고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리듬입니다. 이 리듬을 더 규칙적으로 실천할수록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새롭게 하는 데 더 능숙해집니다. 다음번에 식사를 거르기로 결정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몸에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식이 몸을 재생하는 방식에 진심으로 매료되셨다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셔야 합니다. 단식 중 면역체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학적 설명이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가장 심층적인 과학 분석을 놓치지 마시고 건강과 장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